어제 일주론 수업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간목부터 무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수업했던 내용 중에 특히 무토일주인데 그게 이제 감옥 가는 맹주가 한 2개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감옥 가는 사주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 자, 첫 번째 맹주 여자 사주입니다. 신유, 계사, 무술, 개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나오면 항상 전체적으로 사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음양을 나누니까 무술과 사화는 이 양을 나타내죠. 나머지 신유와 개축은 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를 음포양국을 음포양 음이 양을 에워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음이 양을 에워쌌는데 이 음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라고 보니까 다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 음이 다 이게 돈과 관련됐다라고. 자, 요 무토가 개를 보니까 내 재가 되는 거지. 재가 축을 차고 앉았지만 이 축은 이제 기본적으로 급재죠. 급재가 요 안에 이 신금을 차고 앉아. 근데 요거 이제 요거 식신고죠. 식신고. 요거 상관고. 신주는 상관이고. 그래서 이게 이 시주가 무토인데 이렇게 이제 개축이 되어 있잖아요. 개축이. 그러면은 이 재성이 밑에 급재를 차고 앉은 거잖아요. 급재를 차고 앉았고, 이게 또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상관은 기본적으로 뭐 상관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을 하지만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주가 또 연간에 요렇게 신유가 연주에 신유가 있잖아요. 신유는 또 이게 나한테는 상관이죠. 상관이 이렇게 재를 생각하고 있죠. 그 말은 어때요? 그럼 이 모습이 신유와 개축이 이 모습은 내 주변 환경은 이 사람이 주변 환경은 개하고 신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야. 큰 돈으로. 또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게 다 이게 음으로 이루어졌잖아. 또 유축은 또 흑도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흑도의 조합이라고. 또 이렇게 상관이 있을 경우에, 무토가 상관이 있을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죠. 돈이 되는 거면은 법 위반 그런 거, 내가 감옥 가더라도, 감옥 가는 건 둘째 문제고,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아주 많이 낸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음포 양국인데, 음이 양을 에워쌌는데 에워싼 것들이 다 이게 돈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 다음 이 사주가 운이 좋을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 강조했죠. 이 재가 인성을 차고 앉았다. 인성을. 무토에서 사후가 인성이잖아. 인성. 그러면 요 인성은 기본적으로 해사를 나타낸다. 해사를 나타내고 해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규모화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게? 네. 그래서 이 사주가 운이 받쳐줄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거지. 네. 주변 환경에 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근데 돈 버는 방식이 법을 위반해서 돈 버는 방식이라는 거지. 자, 이 결정적으로 왜 법을 위반하면 돈 버는 방식이냐? 결정적으로 음포 양국에 이 재가 급재를 차고 앉았고 급재 안에 상관이 들어 앉았다는 거지. 예? 또 여기서 사실 신유는 어디서 나냐니까 여기 축에서 나간 이 상관이라는 거지. 그게 내 재를 보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그래서
이명주를 놓고서 우리 하준기 성시행이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준기 성시행이 사주를 보자마자 당신은 20년 감옥살이를 할 것이라고 딱 잡아낸 겁니다. 감옥살이. 그리고 젊은 날 이때 아주 일찍이 큰 돈을 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근데 그 돈 버는 게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감옥 갈 때 어때요? 그럼 이 상은 다시 말하면 이 무수로 나고, 자, 무수로 나고 또 사화는 나의 록이죠. 나의 록이면서 사수는 같죠. 사화는 술에서 나간 거죠. 그럼 이걸 나로 본다는 거지, 나. 일가에. 그러면 여기 이 개축이 신유가 있잖아, 신유가. 그럼 내가 감옥에 갇힌 상도 된다니, 갇힌 상. 원래 축은 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진을 나타내죠, 구진. 그러면 요 신유는 요 축에서 나왔다는 게 이 자체도 구진의 상이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는 상이 감옥에 갇힌 상이라는 거예요. 요 사주의 상이. 네. 자, 마침 그러니까 그럼 이 원국을 알면은 원국에 감옥 가는 그 정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어느 대운에 감옥 간지를 바로 탁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네? 마침 이 병신대운이 되는 거예요. 오니까 어때요? 자, 병신대운이 오니까. 자, 여기서 무술대 사화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일간이 내가 일주가 무술이 있는데 사화는 나의 록이잖아. 그럼 이 사화를 기본적으로 나로 본다는 거지. 나. 이걸 채로, 이게 나라는 거지, 나. 그럼 나의 좋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의 좋은 것이 천간으로 헛투돼서 천간으로 올라가서 누구하고 나쁜 거하고 병신합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양이 꺼지는 상도 되기도 하죠. 내가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상이라는 거지. 들어가는 상. 예? 자, 나 좋은 것이 내가 나쁜 것이 내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축 음의 조합에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 그런 얘기는 내가 수시로 얘기하죠. 그야말로 양이 천간이 헛도돼서 신금한테 잡히는 꼴이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는 또 다른 합거라는 얘기죠. 합해서 이게 양이 사라지는 상이라. 그래서 이 대운에 감옥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음기가 왜 정윤에 일어났을까? 왜 정윤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유가 출현되면 유는 이 축의 출현을 나타내고, 또 유는 이 유를 출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나타내서 사유합을 하고 사축합을 하고 네 양이 꺼지는 상이 되지. 이미 사가 병으로 올라갔으면 양이 힘이 약한 데다가 이것들이 와서 사유축을 하니까 이 양이 꺼지는 상이야. 그야말로 내체를 치는 상이 되죠. 그래서 병신대운 정윤에 20년 감옥 갔다는 거지. 법을 위반해서 많은 돈을, 그지? 이렇게, 그지?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 갔다라고. 이 여자가 이렇게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 엄포 양국에 이 양이 문제가 생길 때 감옥 간다는 거. 자, 이거 사원은 나의 핵심 요소죠. 이게 천간으로 도망가서 음과 합했다는 거지. 자, 나의 좋은 것이 나쁜 것과 합해서 내가 나빠졌다는 거지. 이거. 자, 두 번째 명조. 갑인, 무진, 무자, 개축. 이 사주는 어떨까? 이걸 여러분 감옥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자, 이것도 항상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뭐가 용신인지 그거보다 전체 사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이 구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뭐 용신 찾아 뭐 산말리 용신 찾아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평생 공부해도 헛다리 짚은 공부입니다. 그것보다 전체적인 사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 이 사주의 핵심은
여기서 탁 눈에 보니까 이 개축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축이. 그지? 자, 그래서 무일관들은 이 개축시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무일관들은. 자, 마찬가지로 내가 무기합을 했어. 이 정관으로 합을 했다고 내가 이걸 취하고자 하겠다는 거죠. 취하고자 하는데 이 급제를 차고 앉았어. 이 제가 급제를 차고 앉은 것은 내가 탐제를 내고 투기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거야. 투기적인 요소가. 또 여기서 이 투기는 양이 아니고 축이 양이라 그러면 또 그냥 이 건전한 투기일 텐데 이게 엄중히 음이란 말이야. 엄중히 음. 엄중히 음이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근데 이게 상관을 차고 앉은 거잖아. 그래서 범죄적 요소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그 결정적인 것은 내가 무자일주야. 내가 자축합을 하잖아. 그러면 자축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또 나하고 아주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이 신금은 범죄가 요소도 되고 또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상관이잖아요. 나의 상관. 그럼 이런 상관은 나의 이런 자유를 나타내는 거잖아. 자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완전 이게 내가 다쳐버린 거야. 그래서 무자의 개축 요 안에 상관이 닫힌 거 요거 보고 바로 그냥 감옥 가는 그런 모습의 상이라는 거지. 이게 쭉 상관은 나의 활동의 자유성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그냥 자축합 무기합으로 내가 이게 자축이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활동을 못 한다네. 그럼 내 이 자체가 축 자체가 이 감옥에 들어갈 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간반에서 우리가 항상 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재간반에 우리 감옥 가는 명기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옥 가는 자료 할 때 이런 축, 진 이런 조합에 축진자 이런 음의 조합에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주의 상도 여기 있어. 축이 이제 다 이게 음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이 축은 이제 감옥의 상인데 여기 이 신금은 상관인데 그게 육합으로 내가 이게 딱 내가 묶인 상이라는 거지. 이 감옥을 못 벗어난 상이라는 거지. 이게 이 사주도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20년 감옥으로 살았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이제 감액돼서 20년을 살았답니다. 자, 이 사주. 자, 그럼 이 사주가 범죄적 요소가 뭘까 할 때 이 사주는 요 상이 감옥에 들어간 상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음양을 나누니까 갑이는 기본적으로 양을 나타내죠. 양을 나타내고 나한테는 이제 평관이잖아. 칠살이잖아. 이게 국가 자리에 있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갑이는 이거 국가 기관으로 본다는 거죠. 국가 기관하고 자 그러면은 나는 비견을 나타내죠. 이 비견은 이게 서로 이제 극하는 관계는 이게 다툰다는 거지. 이 자체는 나와 국가 기관이라는 것으로 대항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인과 이 축 요 조합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게 감옥 가는 그런 상이 된다라고. 그럼 어느 대운 감옥 가냐 할 때 마침 기사대운이 오면 어때요? 이 기사대운이 오면 사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화가 오면 원래는 이게 음이 많고 양은 적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 양이 출현되니까 이게 이제 이 무토가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는 거지. 이 무토가 내 록을 본 거잖아. 이 무토가 록을 봐서 인사천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야말로 뭐가 국가기관과 내가 대항하는 게 바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호랑이와 뱀이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때는 그야말로 관과 격렬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툼이. 이 다툼도 어때요? 부토가 이 양인이 이 내 록을 차고 앉느냐. 그러면 양인이 록을 차고 인사천을 하는, 그러면 이 위반하는 요소가 아주 격렬하죠. 법을 위반할 요소가 매우 많다라고. 이 양인은 총칼을 나타내는 거잖아. 인사천은 막 서로 칼을 휘두르는 거고,
결국 이 기사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20년 감옥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옥을. 이때는 그야말로 관과 국가기관과 내가 대항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있고 여기 이제 월지에는 무진이 있고 일간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우리가 기사와 무자와 무진을 놓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지? 자, 이 기사는 대운의 기사고 양인이 기토가 사활을 차고 와서 이게 인사천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범죄의 핵심 주범이라는 거지. 범죄의 주범. 자, 대운의 기사는 범죄의 주범이 되고, 이 무진과 무자는 이게 종범이라는 거예요. 종범. 그래서 이 주범은 사형당하고, 이 종범들은 그냥 20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범죄 주범과 종범을 잡아낼 수 있는지요 할 때, 자, 이 기사는 원국을 복급할 때, 원국과 관련성을 볼 때는 요 천간의 기는 내가 아니고 남을 나타내죠. 또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은 또 남의 구위, 남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사화를 밑에 차고 온 거죠. 응? 예? 또 이 사화는 나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이게 인사천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예 범죄의 주범이야, 주범. 그럼 나는 무진과 무진, 또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는 나에게 그냥 이 사람이 시키니까 뒤에서 그냥 따라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자, 주범과 종범. 그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와야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대운 이게 무진년에 범죄를 저지르러 이제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무진년에. 무진년이 왜 무진년이 은기입니까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자, 진축자 요런 조합이 양이 꺼지면은 감옥 간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무진년이 오니까 대운에서는 양이 꺼진 게 아니에요. 무진이 오니까 사화가 무로 올라갑니다. 또 진은 음을 나타내죠. 이 진이 설기장이 되고 무가 무기합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무진년에는 내 양이 꺼져서 그대로 감옥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무진년에는. 네? 네. 자, 그런데 신기하게 그럼 언제 감옥 나올까 했을 때, 언제 감옥을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범죄 저지르는 게 아주 그냥 일찍이 범죄를 저질렀죠. 이제 거의 그때 10대 때 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범죄를 저질렀겠죠. 자, 근데 이제 신미되고 신금이 되니까 축 중에 요 신금이 같이 있는 나의 상과 나의 식상이 자, 천간에 딱 드러나잖아. 그럼 내가 감옥에서 풀려 나온 상이라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사주부터 항상 이런 이제 상의 공부. 어떻게? 여기서 핵심은 축 중에 요 신금이 나의 자유인데, 그게 내가 이제 같이 있는 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대운에 신대운이 되니까, 신미대운이 되니까, 자, 천간으로 올라오잖아. 올라왔다는 건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상이라는 거지. 감옥에서 나오는 상이다라고. 그래서 마침 신미대운, 자, 우리가 신미대운, 여기서 계사년이 되니까, 자, 계사년이 되니까 또 이 양이 출현됐죠. 그러니까 대운이 양이 출현된 내가 해방을 해서 내가 햇빛을 본다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요거. 그래서 신대운 계사년에 기본적으로 또 20년 행을 하고 이렇게 출옥을 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희 명파명리는 공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수준 있게 공부합니다. 어디 가면 막 이제 뭐 일주만 논하지 그렇지 않고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수업 중에 시중에 나온 교재 말고 수업 중에 이런 일주론이라든지 그지 재간반이라든지 그지 또 명파 심화 학습이라든지 그런 교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요 명조도 일주론에 있는 내용을 2개 소개시켜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출간된 맹파맹리 및 왕웅육효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상법 신해라고 되어 있죠. 2020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실전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아주 어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직업 잡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이 안에는 뭐 결혼을 언제 하고 또 내가 언제 직장을 구하고 언제 사업에서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이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시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사주 하나를 놓고서 5만 가지 다 통변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고수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명파명리 간지오이. 여기 간지오이 있죠. 간지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파명리 이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런 이런 빈주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죠? 또 허와실이라든지 또 가장 핵심은 간목 옆에 병항 오면 어떻고 정화가 오면 어떻고 그지? 또 자 옆에 축이 오면 어떻고 이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놨다는 거지. 이 책을 보면 아마 명판명리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지? 바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명판명리 간지용 이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잡히는 명판명리 2015년도에 출간된 건데 이거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이제 허한김 박사하고 제가 둘이 이제 작정을 하고 책을 낸 책입니다. 아주 그지? 양도 방대하고 우리 맹파를 처음 시작한 분들한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학원은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상근은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조만간에 이 손에 잡히는 명파 명리는 학산 출판사에서 아마 이게 출판사를 변경해서 학산 출판사에서 아마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자, 명리 진보. 요것도 이제 이거는 우리 명파 원저자가 기존의 전통 명리를 공부하다가 명파 명리로 건너오면서 학금양 선생님한테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을 명파 시각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 책은 그야말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명주를 통해서 찍어내는 거였죠. 실전 중에 실전용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쭉 한번 올려놨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내가 상담을 하신 분들 명리진보는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그다음 명파명리 가장 먼저 나온 책이죠. 한국에 이 명파명리가 소개되었을 때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책도 엄청나게 책이 팔려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냥 명파명리 아마 결론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오늘로 부르는 사주 명리학. 이 작년에 출간한 이거는 이제 제가 출간한 게 아니고 저한테서 이제 명파 명리를 배우신 우리 이제 조성민 선생이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쓴 그 명리 책입니다. 아주 이게 명리 입문자들한테 아주 좋아요. 사주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핵심만 딱 추려서 정리를 해놨어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육효 책입니다. 육효 풍수 예측하고 2020년도에 출간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택의 위주로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좋으니 나쁜지, 내가 이 집을 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풍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우리가 육효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한 권 구입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육효에 아마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양도 방대합니다. 자, 그 다음 육효 경제책화. 요거는 2021년에 출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총망라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벌지, 그지? 내가 집을 사면 돈 벌지, 내가 돈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어요. 이 책을 육효경제책을 보면은 손님들이 와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 거의 100% 정확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양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육교 축일평 화해비는 2019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번에 손님이 왔는데 이 전기가 잘 안 나왔어. 사주를 봤는데 뭐가 잘 안 좋아. 그러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개운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해법.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이 원리를 여기 제시해 놨어요. 이 육교출입비 화해비전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게 비전으로 나돌아다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500만 원, 아마 좀 적게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팔려 나갔던 책입니다. 그걸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이 육교출입비 화해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막 많은 비용을 주고, 막 많게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두고 명리와 육교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이 책은 한 권에 평균 한 35,000원, 육교책은 한 4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좀 머리가 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아마 수준 높은 명리와 수준 높은 육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직접 아마 인터넷 쳐서 구입하시고요. 저한테 직접 구입하셔도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죠? 자, 여러분, 자, 감사드립니다.